자, 지구과학 합시다. 지구과학은 페이지 193쪽이네요. 맞죠? 193쪽. 다 불러드릴게요. 숙제 다 하셨죠? 네. 자, 193쪽 1번에 5번. 네.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C 빙하,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에 2번, 7번에 4번이고요. 8번에 1번, 9번에 5번, 10번에 기억은 낮아지고 니은 두꺼워진다. 11번에 3번, 12번에 2번, 13번에 수온약층은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 위쪽이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래쪽이 밀도가 높고 위쪽이 밀도가 작거든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전달을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쓰면 돼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죄송한데 지금 영재고만 시험보는 했는데 얘가 중등만 해가지고 중등은 거의 안 했다고 해서 영재받은 건가요? 네. 수학은 봤는데 좀 과학을 주니까 내용을 거의 모르는 내용이라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시험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영재만. 아예 그냥 보지를 말까 해요. 중등 심화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엄마는 이게 한번 해보긴 했는데 애들 배우는데 거의 안 배우는 거라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네네네. 그러면 좀 그렇게 없어도 좀 그만 제가. 네네네. 자, 질문하세요. 여기까지가 숙제였잖아요, 그죠? 네. 자, 질문해 보세요. 5번. 잠깐만요, 지우고. 5번이요. 9번이요? 5번 말고? 아, 5번도. 5번. 2번, 7번. 2번, 7번. 해볼게요. 네. 2번. 그림은 지구상의 물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다. 여러분 쓰세요. 제일 많은 A가 뭐예요? 해수. 해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C가 빙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D가 지하수. 지하수예요. 그 다음에 E가 강과 호수고요. 제일 적은 게 뭐?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제일 많은 게 해수, 그 다음에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라는 거 기억하세요. A는 극지방이나 고산인데 A 해수라니까 틀렸고, B는 장소나 계절에 관계없이 그 양이 일정하다. 수증기잖아. 수증기는 건조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틀렸고, C에는 여러 가지 염류가 포함되어 있다. C는 뭐야? 빙하잖아. 염류가 포함되어 있는 건 바닷물, 해수예요. D는 눈, 비 등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수증기죠. 5번, E는 수 자원을 가장 많이, 강과 호수가 수 자원을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되겠죠. 다 그래서 5번. 5번, 우리나라는 현재 필요한 수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선생님 봐, 한때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연평균 강수량이 적지는 않아요. 전 세계 평균 강수랑 비슷해요. 그런데 강수량이 한 계절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어느 계절? 여름철.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물을 확보하기가 조금은 사계절 내내 골고루 내리면 확보하기 좋잖아, 편하잖아. 근데 여름철에만 집중되어 있다 강수량이. 그거 이유 하나, 또 다른 이유 하나, 우리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우리 물 부족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사람 한 명당 쓸 수 있는 물의 양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나 많은 양의 인구가 산다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1인당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적다. 그래서 한때 물 부족 국가였었어요. 지금은 아니야. 이유는 두 가지. 경수량이 작은 건 아니라고, 강수량이 한 계절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뭐라고?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때 그렇게 됐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연 강수량은 적지 않아요. 전 세계 평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어느 철 여름철에 집중돼 있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이라고. 이해됐죠? 네. 7번. 그림은 전 세계 표층 해수의 등 온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적도 부근, 영도 부근에서는 수온이 높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수온이 낮아지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자, 기억 볼게요. 등온선은 대체로 경도와 나란한 게 아니라 위도와 나란한 거죠. 지구를 가로로 자른 게 위도, 세로로 자른 게 경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등온선은 뭐라? 수평도로 나왔으니까 위도랑 나란하다 그랬죠. 그럼 기억은 틀렸고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은 대체로 낮아진다라는 거랑 맞겠고요. 표층 해수의 수온은 당연히 태양빛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해수의 연직 분포를 나타내는 거 다 씁시다. A를 뭐라 부른다? 써. 혼합층. 쓰라고. A 뭐라 부른다고? 혼합층. B는 뭐라 불렀어? 수온약층. 뭐라 부른다? 수온약층. C는 뭐라 부른다? 심해층. 9번, 1번 A는 혼합층, B는 심해. 틀렸네. 2번 깊이에 따라 A층의 온도가 일정한 까닭은 해류 영향 때문이 아니라 바람이 섞어져서 그렇다 그랬지? 바람의 혼합작용 때문에 그래요. 틀렸고. 깊이에 따라 C층의 온도가 일정한 까닭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거의 도달을 안 하니까 온도가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틀렸고. 바람이 약하게 부는 해역일수록 A층의 두께는 당연히 얇게 나오겠지? 바람이 세야 잘 섞어주니까 두꺼워질 거라고. 4번은 틀렸고. B층은 수온약층 가장 안정한 층이죠?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무거운 게 밑에 있고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크다 그랬잖아. 가벼운 게 위에 있어서 얘는 대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안 섞인다. 그래서 혼합층하고 심해층의 물질 교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답이 그래서 5번. 어린 거 자세히 아주 자세가 그냥 제일 건방져. 자, 설명 다 했네요. 오늘은 페이지 190쪽 염류와 염분비 일정 법칙 이런 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염류 뭐라고 써있어? 염류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로 그래 물질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을 통틀어서 뭐라 부른다? 염류라 부른다. 오라야? 네. 치워 거슬려. 자, 염류 중에서 제일 많이 녹아있는 게 염화나트륨이에요. 뭐라고? 염화나트륨. 소금. 염화나트륨. 이게 소금이에요. 염화나트륨 화학식. NaCl. 염화이온하고 나트륨이온이 강하니까 얘 NaCl이야. 얘가 제일 많아. 두 번째로 많은 거 염화 마그네슘이에요. 뭐라고? 염화만. 이게 화학식. MgCl. Mg 몇 가 양이온이야? 2가 양이온이잖아. Mg2 플러스. Cl은 1가 음이온이잖아. Cl 마이너잖아. 그럼 중성이 되려면 Mg, Cl, 2 이 쓱을 놈들 공부 안 하네. 마그네슘 이온은 Mg2 플러스, 염화 이온은 Cl 마이너. 둘이 붙어서 중성이 되려면 얘가 두 개 필요하지 않아? 네. 그래서 MgCl2라고. 네. 저런 거 쓸 줄 알라고 이온들 외우는 거야. 네. 이온을 외웠는데 이런 거 못 쓰는 건 무식한 거라고. 네. 너 산화 알루미늄 불러줘. 나한테 화학식. 산화. 너 죽었어. 뭐 부르기만 해. 산화 알루미늄 화학식.
너 내가 이거 얘기하는데 되게 당연한 듯이 네네네 거리고 있었어. 그래서 하는 거야. 산화이온하고 알루미늄 이온이 결합한 물질이야. 산화이온 뭐야? 불러. 플러스 마이너스 산화이온은 O2-죠. 아, 나 진짜. A야, 공부 좀 해라, 제발. 알루미늄 이온은 기억나요? Al 3 플러스 3 플러스. 그러면 조합 어떻게 돼야 돼? 중성이 돼야 되니까. 세개 중. A, L2, O3. 요게 산화 알루미늄 화학식이야. 이런 거 쓸 줄 알라고 이온들 외우는 거라고. 알겠어? 아! 하유 이온 안 외웠지? 외웠었는데 까먹었어. 외웠는데 까먹었어. 그럼 안 외운 거야. 지금 머릿속에 없으면 안 외운 거야. 화학쌤이 다시 표 주고 할 거야. 그때 다시 또 한번 옛 기억 살리세요. 알겠지? 외울 거 외워. 그 뒤에는 몰라도 돼요. 제일 많은 게 뭐? 염화나트륨. 두 번째로 많은 거. 영어 마그네슘. 얘는 뭔 맛? 짠 맛. 염화 마그네슘은 쓴 맛.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소금 어떻게 얻어요? 물. 물? 바닷물. 바닷물을 증발. 햇빛. 햇빛에 의해서 증발을 시켜 물을 날려. 그럼 뭐가 남아? 소금. 소금이 남는데 소금에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있으면 뭐? 쓴맛을 나타낸다고. 여러분들 바다에서 염전해서 소금을 만들어내서 얻어냈어? 그럼 이 소금을 그냥 바로 팔 수는 없어요. 얘를 소금 창고에 저장을 해요. 일단 소금 창고는 바닷가 근처인데 바람이 되게 잘 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염화 마그네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우 잘 녹아요. 물에. 뭐에 잘 녹는다? 물에 매우 잘 녹아. 심지어 수증기에 의해서도 녹아요. 소금 창고에 여러분들 뭐야? 소금을 쌓아놨어. 얘네 둘 다 있다 그랬잖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얘가 바람이 슬슬 불면서 거기에 있던 수증기에 얘가 녹아서 빠져나가요. 물처럼 물 같은 게 생긴다고. 소금 포대 위에 보면 어떻게 물 같은 게 막 생겨요.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에 녹아서. 그거를 보고 뭐라 부른다? 간수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간수. 간수라는 거 어디서 들어본 사람? 어디서? 뭐 만들 때? 어? 어이씨. 간수는 두부 만들 때 집어넣는 거예요. 두부 콩을 갈아가지고 끓이면 망글망글 올라오는데 얘가 되게 말랑말랑해요. 안 딱딱해요. 이게 순두부. 순두부 상태에서 저 간수라는 걸 집어넣어줘야 서로 엉겨붙으면서 조금 딱딱해진다고. 간수를 집어넣고 조금 딱딱하게 만든 게 두부. 간수 안 넣으면 뭐가 된다고? 순두부. 그 말랑말랑한 두부 순두부.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두부는 약간 좀 딱딱하잖아. 그치? 그건 간수를 집어넣고 붙인 거라고. 오케이. 제일 많은 거 뭐라가? 영화나 두 번째 많은 거. 영화나트륨 염화나트륨 무슨 맛? 짠맛 염화 마그네슘 무슨 맛? 두부맛 쓴맛. 쓴맛 야 무슨 개소리야. 염화 마그네슘이 두부 맛이야? 두부에 조금 들어간다고. 개 조금. 자, 염분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 소금이 아니야. 염분은 정의예요. 과학 용어라고.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 그램수. 저걸 염분이라 부른다. 읽어. 염분 읽어 입으로.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료의 총 그램수. 다시 읽어.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료의 총 그램수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총 염류의 그램수를 염분이라 봅니다. 염분의 단위는 야 1kg은 몇 g이야? 1000g이지. 1000에 몇 g 있냐라는 걸 따져. 그래서 100분율이 아니라 1000분율. 1000분율의 단위는 이렇게 써요. 여기다 거 하나 더 붙여. 뭐라 그런다?
허밀이라 읽어요. 뭐라 읽는다? 범위. 허밀. 쟨 천분이라 천에 얼마가 있냐라고 따지는 거. 또는 PSU라고 읽어요. 뭐라 읽어? PSU. PSU. 펌이라고 PS는 좀 다르긴 한데 펌이라고 PSU 값이 거의 해수 염분 딸 때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PSU라고 단위를 써긴 써요. 그래서 염분의 단위는 펌일 또는 뭘 쓴다? PSU. 뭐를 쓴다? PSU. PSU가 요즘 더 많이 쓰니까 PSU를 많이 쓰시고요.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은 얼마냐? 35 PSU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얼마라고? 35 PSU. PUS라고 썼어요. 팟스. 평균이 전 세계 평균이 얼마야? 35 PSU.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35가 좀 안 돼요. 염분이 크다는 얘기는 더 짜, 덜 짜. 더 짜요. 더 짠 얘기야.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이 35보다 조금은 높다, 낮다? 낮다. 그럼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전 세계 평균보다 더 짠 바다라고, 덜 짠 바다라고. 덜 짠 바다야. 뭐 사회는 그러면 200 PSU. 예? 사해는 염분이 사해가 뭔지 알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짠 바다. 사람도 그냥 둥둥 뜬다고 얘기하는 걔는 200 PSU. 진짜 200. 평균보다 대충 한 6배에서 7배 정도 커요. 한번 가서 먹어봐. 뒤질 거야. 개짤 거라고. 마셔도 돼요? 죽기 하겠니? 한 모금 먹었다. 한 방울 들어갔다. 그러진 않잖아. 러스트. 먹고 뒤지든지. 야, 네 논리대로 하면은 우리나라 평균 바다보다 7배 높으니까 우리나라 바다보다 7잔 먹으면 뒤지겠네? 물을 빼야죠. 같은 개념이고 6잔을 물. 그만해. 소금 한 숟갈 먹으면 뒤지냐? 짜요. 무식한 대답을. 짜겠죠? 달겠니? 넌 왜 와서 나를 괴롭히니? 자, 그래서 전 세계 평균 염분은 얼마다? 35 PSU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요. 염분이 크면 당연히 많이 짠 바다고요. 염분이 작으면 덜 짠 바다라고요. 그럼 짜고 덜 짜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거든요. 자, 일단 강수량은 비가 많이 내리는 거니까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당연히 더 짜, 덜 짜? 들자. 덜 짜겠죠. 자, 염분이 높으려면 강수량이 낮아야겠죠. 맞아? 네. 증발량은 물이 날아가면 그만큼 더 짜, 덜 짜? 높아요. 더 짜겠죠. 증발량이 클수록 염분이 높은 거라고, 그지? 맞아. 강물 유입량, 바다로 들어오는 강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분이 높아, 낮아? 맞아. 낮지? 그 강물 유입량이 커야 돼, 작아야 돼? 먹어야 돼요. 작아야 염분이 높을 거라고. 맞아. 맞아. 네. 또 결빙이 뭐고 해빙이 뭘까요? 결빙이란 말이 있고 해빙이란 말이 있어요. 결빙, 이 빙자는 빙하를 뜻해요. 결빙, 바다가 얼었다는 뜻이에요. 해빙, 바다가 녹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염분이 높으려면 결빙이 일어나야 돼, 해빙이 일어나야 돼? 결빙. 그치? 물만 얻는 거야. 바닷물이 얼 때 있는 소금 성분 이런 건 다 안 얼어요. 거기 안 들어가. 그래서 바닷물이 얼어서 그 위는 얼음 집어 먹어. 짜? 안 짜? 안 짜. 물만 얻는 거거든. 그럼 바닷물이 얼어버리면 그만큼 물의 양이 많아진 거야? 적어진 효과야? 적은 효과니까 염분이 높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결빙이 일어나면 염분이 높다고. 이해돼? 이해돼? 되게 중요한 거야. 왜 물만 먹어? 물 분자 사이에 다른 분자가 있으면 얘네들이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얼음 자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실제로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비가 있잖아. 끄집어내서 물에다 한번 씻어놓고 먹으면 하나도 안 짜요. 소금 성분이 거의 없거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염분이 높은 건 저렇다라는 거. 우리나라 바다 3개 있죠? 뭐 있어?
우리나라 바다 세 개 있잖아. 또해 동해, 남해, 서해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고 황해가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뭐라고? 황해. 그 세 개 바다 중에서 염분이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아니에요. 남해예요. 이유는 남해에는 쿠로시오 해류라는 게 밀려 올라오거든요. 뭐가 올라온다? 쿠로시오 해류라는 게. 요게 염분이 높은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남해가 염분이 제일 높아요. 염분이 제일 낮은 바다는 황해예요. 뭐라고? 황해. 황해가 서해야 공식적 명칭 황해라 부른다고. 이유가 있어요. 황해가 염분이 제일 낮은 이유. 선생님 봐.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은 동쪽으로 흘러가요? 서쪽으로 흘러가요? 서쪽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중국의 커다란 황하강이 우리나라 황해바다로 들어와요. 황해는 동해에 비해서 염분이 강물 유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황해가 염분이 제일 높다 낮다? 낮다. 황해가 염분이 제일 낮은 이유는 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물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되죠? 자, 또 선생님 봐. 우리나라 황해 바다는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또 염분이 차이가 생겨요. 자, 염분에 영향을 주는 게 선생님 봐. 강수량도 있고 증발량도 있어. 그지? 결빙, 우리나라 바다는 결빙이 일어나진 않아. 그지? 그러면 증발량하고 강수량이 염분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자, 일단 증발량은 여름철이 커 당연히. 그런데 겨울철도 만만치 않게 증발량이 커. 건조한 증발 아니야. 증발량에 영향을 주는 게 크게 두 가지야. 온도하고 바람의 색이야. 여름철이 온도가 높지. 그런데 바람은 겨울철이 더 빨리, 더 세게 불어. 그래서 바닷물이 증발하는 정도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비는 언제 많이 내려? 여름에 많이 내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염분이 높은 계절은 여름철에 겨울철이야. 겨울철이 염분이 높다고. 이해돼요? 네. 염분비 일정 법칙을 할 거예요. 뭘 할 거라고? 염분비 일정 법칙. 선생님 봐. 전 세계 바다의 염분은 달라요. 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해는 염분이 200 PSU. 우리나라는 35도 조금 딱딱 그랬죠? 그 동네마다 조금씩 달라. 그런데 염분은 다르지만 염류들 간에 녹아있는 비율이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뭐가 제일 많아서 소금이 제일 많았다 그랬잖아.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이 두 번째나 많아. 근데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그 비율하고 사해 바다에서 채취한 그 염류들 간의 비율이 똑같아. 염분은 다르지만 염류들 간에 녹아있는 비율은 똑같다고. 염분비 일정 법칙이 뭐라고? 염분은 다르지만 지역에 따라 염분은 다르지만 염류들 간에 녹아있는 비율은 동일해요. 어떤 바다든지 다 똑같은 비율로 녹아있다고.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 일가시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 불러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 전 세계 바다는 다 하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처음에 같은 바다였는데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뭐 호수처럼 만들어진 게 일부 있긴 있지만 전 세계 바다는 다 하나로 해서 시작이 됐다고. 연결되어 있었던 거라고. 두 번째, 전 세계 바다는 끊임없이 뭐 한다고? 순환을 해요. 계속 골고루 섞어준다고. 그래서 염류들 간에 녹아있는 비율은 어떻다? 일정하다. 염분은 다르지만 지역에 따라서 염류들 간에 녹아있는 비율은 똑같다. 그걸 무슨 법칙?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 부른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네. 다 했다. 191쪽에 있는 문제, 네 문제 일단 풀어드릴게요. 3번. 그림은 어떤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으로 염류의 질량을 측정하여 나타낸 거다. 자, A가 27.1로 제일 많죠? A가 뭐야? 써? 염화나트륨이야. B가 두 번째로 3.8 그럼 두 번째로 많죠? B가 뭐야?
염화, 마그네슘이야. 그 두 가지만 외워. 제일 많은 게 뭐? 염화, 나트륨. 두 번째로 많은 게 뭐?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염화, 나트륨 무슨 맛? 짠맛. 짠맛. 염화, 마그네슘 무슨 맛? 쓴맛. 쓴맛. 두부. 자, 이 해수의 염분은 지금 얘 해수 1kg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녹아있는 염류 다 더하니까 얼마였어? 써있잖아. 35라고 써있죠? 그럼 1kg에 35g이 녹아있는 거니까 염분은 얼마? 35 PSU. 다음 뭐라고? 35 PSU. 4번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전체 염류의 양을 그람수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 한다? 염분. 자, 그래서 기억의 답이 뭐라고? 염분. 이라 하면 단위로는 모 또는 퍼미를 쓰는데 PSU. 니는 PSU.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약 얼마라고? 35 PSU라고. 35 PSU. 5번 OX 문제. 빙하가 녹는 건 해빙. 빙하가 녹는 해빙 지역은 염분이 당연히 물이 많아진 효과니까 낮은 거 맞죠? 5. 강물 유입량이 많은 바다는 염분이 낮겠죠? X.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지역의 바다는 염분이 낮다. 맞겠죠? 물이 많아진 거니까. 5. 우리나라의 동해와 황해 중 염분이 더 낮은 곳은 어디다? 염분이 낮은 거 황해다. 그 까닭은 뭐가 많기 때문이다? 강물 유입량이 많기 때문이다. 뭐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물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황해가 덜 짜다고. 강수량. 어? 강수량. 야, 동해 바다나 황해 바다나 강수량이 많은 차이가 있을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니? 강수량 비슷해요. 동해나 황해나. 자, 여러분들 페이지 192쪽에 보면 확인 문제 1, 2, 3, 4가 있어요.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확인 문제 1, 2, 3, 4 네 문제를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192쪽에 있는 확인 문제 1, 2, 3, 4를 한 5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5분 후에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페이지 192쪽에 확인 문제 1, 2, 3, 4 네 문제 풀겠습니다. 네. 5분 후에 각자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거야. 안 풀기만 해. 모르면 손 들어. 갈 테니까. 염분의 정의만 알면 1번, 2번은 그냥 푸는 거예요. 염분은 바닷물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 그램 수니까 비례식 쓰는 거야. 1번하고 2번은 다.
염소가 뭐냐고? CL. 몰래? 아, 설마 음매 그거겠어? 뭐네. 알진. 시끄러. 다 했냐? 아니요. 봐봐. 굿. 됐다. 계산을 틀린 것 같은데? 뭐라고 써? 야, 너도 계산 틀렸어.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응? 이것도 계산 틀렸어. 다시 해. 아이고, 진짜. 계산, 계산을 이렇게 못하지? (2번) 틀렸다. 야, 4번도 틀렸어. 4번에 나머지 맞았어. 야, 1번 틀렸어. 2번도 틀리고. 3번은 맞았고. 아, 나 저. 1번 틀렸어. 2번 틀렸어. 3번은 맞았고. 아, 나 그래? 저 분수로 쓰지 말고 소수로 써. 과학은 소수야, 기본적으로. 그럼 맞아. 했어? 네. 그치? 너 계산하고 했지? 응. 아이고, 이거 나누기 틀리고. 자,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염분이 40이래요. 염분이 40필수라는 얘기는 바닷물 1000g에 40g이 녹아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600g에 얼마가 녹아있니? 비례식 쓰는 거니까 1000에 얼마가 녹아있었다고? 40. 600에는 얼마가 녹아있냐고? X. 계산하면 되잖아. 아, 이따 거 못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X는 얼마? 24g이 되겠죠. 2번 염분이 30psu래요. 30psu란 얘기는 얼마라고? 해수 몇 킬로그램에? 1kg에 얼마 녹아있는가라고? 염류 30g이 녹아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얘 60g 녹아있네. 몇 배야? 2배니까 바닷물도 몇 배 있어야 돼? 그래서 2kg가 답이야. 아, 이따 거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세 번째 염분비 일정 법칙이에요. 얘 27대 3.6이야. 이 비율이 바뀌진 않는다고. 얘 30이 됐대. 이게 얼마야? 얘 비율 따지면 9대 10인 거죠? 27대 30이니까 맞아? 9대 10이니까 이거 얼마겠어? 4가 들어오겠지. 비율 따지니까 비례식 맞추라는 거잖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4야. 네. 35psu의 염소가 55%를 차지했대. 30psu에서도 얼마? 55%는 똑같아. 염분비 일정 법칙에 의해서 염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맞아? 그런데 30psu는
바닷물에 1kg에 염류가 몇 g 있다는 얘기야? 염류 총량이 얼마? 30g이 있다는 얘기야. 맞아? 30g에 55%라고. 그럼 30 곱하기 0.55 하면 되는 거죠? 계산하면 16.5g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네. 왜 소수 계산을 그지같이 해가지고 점을 165가 뭐야 이. 아. 자, 숙제는 페이지 195쪽 14번부터 196쪽 23번까지입니다. 숙제 어디라고? 195쪽 14번부터 196쪽 23번까지가 숙제예요. 여러분 197쪽은 풀어드렸어요? 안 풀어드렸어요? 하나도 안 풀었어? 네. 자, 197쪽 5문제 다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1번. 그림은 위도에 따른 해수의 층상 구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가로축이 중앙이 위도 0도죠? 쭉 사이드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혼합 중에 두께가 제일 두꺼운 데가 어디예요? 위도 몇 도쯤? 30. 그렇죠. 30도 쪽이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위도 30도 쪽이 혼합 중에 제일 두껍죠? 혼합 중에 두껍다는 얘기는 바람이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람은 어디서 세다? 적도 부근보다는 중위도 30도 부근이 바람이 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맞아? 그 다음에 60도가 넘어가면 혼합층 아니야. 바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합층도 없고 수온약층도 없지. 전부 다 심해층이에요. 이유는 위도 60도를 넘어가게 되면 바닷물의 온도가 심해층의 온도가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온도가 변하지가 않는다고. 원래 추운 동네이기 때문에 심해층의 온도하고 바닷물의 표층의 온도가 똑같으니까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를 나타내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위도 60도 이상이 되면 그냥 전부 다 심해층이야. 혼합층이나 수온약층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간다. 중위도 지방에서 혼합층이 두꺼운 까닭은 바람이 강하기 때문이다. 맞죠? 혼합층의 두께는 뭐 바람의 세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기억은 맞네요. 니은 적도 지방에서 수온약층이 두꺼운 까닭은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온도 차이가 크면 당연히 수온약층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디귿 고위도 지방에서 층이 구분되지 않는 까닭은 표층과 심층의 온도차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말도 맞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 5번 2번 그림은 우리나라 동해에서 봄철과 여름철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내는 거다. 야, 혼합층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건 봄철이야 여름철이야? 혼합층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건 봄철이야 여름철이야? 봄철이잖아. 혼합층에는 뭐가 결정한다고? 두께는 바람의 세기지?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여름철보다는 봄철이 조금은 바람이 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간다. 봄철에는 여름철보다 바람이 강하다. 맞고 기억은? 니은 여름철에는 표층 해수와 11층 사이 물질 이동이 추운 약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이동이 거의 없겠죠. X 틀렸어. 봄철보다 여름철에 표층에서 혼합이 활발하다? 아니잖아. 봄철이 활발했잖아. 답이 기억 하나만이 맞겠죠? 답 1번. 시우야, 네. 1번에 답 얼마? 기억. 난 2번을 한 거야. 지금 네가 들은 건. 1번의 답이 5번이고 2번의 답이 1번이거든. 넌 1번에다 1번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1번도 안 듣고 2번도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 이리 와. 이리 와. 넌 왜 안 오냐고 그러면? 안 와? 너 끝나고 나 잠깐만 보자. 3번 볼게요. 그림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와 해수의 염류 속에 포함된 주요 성분 원소를 나타내는 거다. 지각하고 바닷물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죠. 그죠? 한번 볼게요.
지각과 바닷물 속 염류의 구성 원소를 비교하면 염류의 기원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바닷물은요 실제로 지각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바다가 나중에 생기거든요. 그럼 물 속에 녹는 성분들이 녹아 들어가 가지고 바다로 만들어진 거고, 또 바다에서 화산 폭발이 주로 일어나게 되면 그 화산에서 나왔던 성분들이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는 게 생겨요. 그래서 지각하고 바닷물하고 성분 차이가 조금은 생긴 거야. 기억 맞고요. 니은 오랜 기간 동안 바닷물에 녹아있던 원소들은 침전되어 지각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원래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바다가 만들어진 거야. 디귿 염소와 황은 해저 화산 물질물의 바닷물 속에 녹아들어가. 이게 맞아요. 황하고 염소 성분이 어디에 화산 폭발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이거든. 이것들이 바닷물에 많이 녹아 들어가서 바다의 성분이 지각 성분과 달리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답이 3번. 4번. 그림은 여러 해역에서 증발량, 강수량, 강물 유입량을 측정해 나타낸 거다. 염분이 가장 높은, 염분이 높으려면 강수량은 적어야 돼. 강물 유입량도 적어야 돼. 증발량은 많아야 돼. 그럼 염분이 제일 높은 건 1번. A가 되겠죠. 5번. 염분이 36 PSU인 해수 1kg에 염화나트륨이 27g이 들어있다면 염분이 40인 해수 1kg에는 염화나트륨이 몇 g 들어있냐? 염분은 다르더라도 염류들 간에 녹아있는 비율은 다 어떻다? 일정하다. 36일 때 27이 들어있죠? 자, 이거 비례식 쓰면 돼요. 36일 때 얼마? 27이 들어있다고. 그럼 얼마? 40일 때 얼마가 들어가 있겠냐? 비례식 쓰는 거야. 10g.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야? 3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답이 그래서 몇 번? 3번. 3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 숙제하세요. 물리를 하든 지구학을 하든 숙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시간은 몇 분만